안녕하세요. 경영학 특론의 박인규 교수입니다. 싱그러운 봄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산과 들에는 녹음이 짙어지면서 여름으로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장미꽃과 산의 녹음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계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1주차는 11장 생산 부분과 MIS 강의입니다. 11장은 3개의 절로 구성됐는데 제1절 생산관리, 제2절 생산관리 활동, 제3절 정보기술과 MI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장 생산 부분과 MIS 제1절은 생산관리입니다. 우리 교재는 26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 처음에는 생산관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의 생산관리는 경영의 기본적 핵심적 기능으로 생산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은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창출하는 가치는 물질적 창출, 서비스 창출, 운송, 교환, 저장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생산관리는 기본적으로 생산에 관한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로 생산계획의 계획, 실행, 통제하는 관리활동을 의미합니다. 생산활동은 기업의 기본적 활동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결국은 기업은 생산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생산활동이란 유형과 무형의 원자재 부품을 가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관리에서 생산이라 하는 것은 생산자원 또는 생산요소를 유형이나 무형의 생산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가치를 증진시키고 효용을 생성시키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이라든가 테이블 이런 것도 의자, 가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생산재인 나무를 이용해서 의자나 테이블 이걸로 가구로 만듦으로써 그 가치가 더 높게 되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생산이라는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생산 시스템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산 활동이나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산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활동이나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것, 그걸 생산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이죠.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생산 자재, 즉 재료를 조금 써서 많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산력 향상의 생산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통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사오는 거, 그 다음에 기계를 활용하는 거, 사람을 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물건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창고에 저장된 것을 일정한 대리점을 통해서 운송하는 것 등등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산관리 목표는 이런 것을 하나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통합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 이런 것도 생산관리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 시스템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기업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스템인데
결국은 좁은 의미로 보면 생산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생산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부서만 물건만 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거기에 대한 구매라든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자재에 대한 관리라든가 좋은 종사원을 뽑아주는 인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통합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생산 시스템은 기업의 한 부분으로서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산 자원을 투입하여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피드백하는 체제를 갖다 우리가 생산 시스템 과정이라는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 과정 시스템 그림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투입, 원재료, 노동력, 설비, 기술 등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가치를 만드는 상품을 만드는 변환 과정을 겪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두면은 나무로서의 가치밖에 없지만 가구를 만들게 되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재화라든가 서비스가 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그대로 반복해서 투입, 변환, 산출을 진행함으로써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제1절 생산관리에서 두 번째는 생산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품 계획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제품 계획이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품의 성능, 용도를 결정하는 기능적 계획과 제품의 외관, 색채, 디자인과 관련된 미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자 할 때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공정계획입니다. 생산 과정을 계획하는 활동으로 공장 입지, 생산 공정, 설비 배치, 공구, 디자인 등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제품 계획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공정계획이 되겠는데 바로 생산관리 기능에 포함됩니다. 생산관리 기능 세 번째는 생산계획 및 통제입니다. 생산에 있어서 그 생산이 기업에서 일정한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작업이 각 분야별로 제대로 분배돼서 생산하고 있는지 또 원하는 생산의 양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통제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획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또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의 크기나 고객이 원하는 중량, 색상 또는 원하는 성능을 갖춘 상품이 나오는지 이것을 표준을 세워서 그 표준대로 품질이 나오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생산관리 기능에서 네 번째 품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제조 공정을 거쳐서 완전한 제품이 될 때까지 이르는 과정에 적절한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생산관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고 관리는 생산 및 구매, 재고 통제, 자재 계획, 창고 관리, 외주 관리 등의 활동이 포함되는데요. 생산을 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다. 또 너무나 많은 물건을 판매 못하고 있는데 계속 생산하고 있다.
다음에 생산된 상품을 어디 창고에 보관할 곳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관리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생산관리에서 기능이 됩니다. 생산관리 기능 여섯 번째는 작업관리입니다. 작업을 표준화하고 작업자를 훈련 및 지도를 하여 생산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활동입니다. 작업관리를 통하여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작업에 대한 표준 시간과 작업 지도의 관리를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불량품도 없앨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를 위한 기능으로서는 일곱 번째 설비 관리와 보수가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설비 획득에서부터 이를 활용하는 운전과 또 고장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 그리고 사용기한을 마친 폐기까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1절 생산관리, 두 번째는 생산 형태와 생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6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산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채취 생산이 있습니다. 주로 1차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생산 방식으로 자연 속에 주어지는 자원을 축출 또는 생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을 캔다든가 석탄을 캔다든가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서 사용한다든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채취 생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립 생산이 있습니다. 각종 부품을 서로 결합하고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2차 산업에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 기계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제조하는 그런 특성 있는 생산을 우리 조립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장치 생산이 있습니다. 거액의 설비 투자를 하여 원재료를 투입하여 최종 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 즉 철을 만드는 산업이라든가 석유, 화학산업 등이 바로 장치 산업이 되겠습니다. 생산 형태와 생산 계획에서 두 번째는 제품 시장 특성에 따른 분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문 생산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성능 및 디자인에 맞추어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다 우리가 주문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생산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시장 생산이 되겠습니다. 즉 고객들이 이런 물건을 좋아할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시장 생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생산 형태와 생산 계획 세 번째는 공정 관리상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공정 관리, 만드는 특성에 따른 분류. 첫 번째는 개별 생산이 있습니다.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거나 불규칙하게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요구하는 걸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 방식이 개별 생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트 생산인데요. 표준화된 제품이 반복적으로 일정한 단위 생산인 로트 단위로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것을 로트 생산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로트 생산이라 하는데요. 같은 제품이 똑같은 상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제조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품이 일정한 시간 지나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로트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이거 호두 과자인데요. 우리 안에 호두가 들어간 그런 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산을 갖다 우리가 노트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정관리상 즉 만드는 방법상의 또 특성에 따른 분류는 세 번째는 대량 생산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업 공정이 규칙적이고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266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수행되는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또 생산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작업이 수행되는 수단에 의해서 수작업, 즉 직접 손으로 만드는 생산과 기계 생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적 생산 여부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나 자기 집에서 생산하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생산하는 거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요. 품종과 생산량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냐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건 우리 외국 학생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하는 겁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종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을 조금씩 만드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분류에 따라서 생산 방법은 작업이 수행되는 수단에 따라서 수작업이냐 기계 생산이냐 직접 생산 여부에 따라서 자가 생산이냐 외부에서 생산하는 거냐 그걸 갖다 이제 외부 생산은 위탁 생산이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품종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이냐 다품종 소량이냐 이런 식으로 생산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1절 생산 관리에서 두 번째 생산 형태와 생산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생산 활동의 내용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생산 계획에 앞서 판매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판매 계획과 생산 능력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생산 수량 계획은 수요 예측에서 판매 계획 그리고 생산 수량 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생산 계획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67쪽에 그림 11-1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낼 때 그 상품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정보와 기업 외적인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생산 계획을 세우고 또 생산된 물건을 원활히 판매함으로써 다시 또 생산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순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 내 정보를 보시면은 현 보유 설비 능력 이거는 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의 작업 능력 이거는 현재 작업 능력이라는 건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재고 수준 자재라든가 또 이런 자재를 항상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기타 생산에 필요한 여러 활동 자금이라든가 인력 조달이라든가 또 운송, 마케팅, 그 다음에 판매점 등 여러 가지 기업 내 정보를 종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 내 정보를 종합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외적인 정보를 또 수집을 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제도 및 법규 같은 거.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상당히 좋은 그런 우리 예, 식기세척, 세제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환경에 그 환경법에 저촉이 된다, 즉 걸린다 라고 하면 그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도라든가 법규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보다 또 중요한 거는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팔릴 것인가 시장 수요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하청업체 및 원자재 현황. 하청업체는 우리 회사에서 다 만들지 못하면은 필요한 부분을 다른 회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11주차 1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